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도 물러설 기미가 없고 또 미국은 단호합니다. 자, 정말 9일 밤 12시 1분, 당장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인데 긴장감이 참 최고조입니다.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어제 이 시간대와 완전히 반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죠? 어제 새벽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급락해서 급반등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 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 거의 18년 만에 최대의 장중 등락폭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정도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또 반대였습니다. 또 급등했다가 또 상대적으로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통상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출발했다가요. 3%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마이너스 2% 수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지금 어마무시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럴 때는 정말 안전벨트 딱 매고 계시는 그런 시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은 정말 긴장감이 최고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과거와 현재 시장 급락의 차이점은 가장 가까운 것을 봤을 땐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테고요. 리먼 사태 등등과 비교해서 과거 급락 때와 지금 이제 급락이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다를까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번에 엄청난 급락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하락해서 지금 급등 급락을 장중 계속 이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과거 사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참 다르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급락이죠. 그 당시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도 혹시 그 당시와 같은 급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거는 약간 지나갔죠. 그리고 2000년대에 1998년, 99년에 했던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리만 사태, 그리고 기억하기도 싫지만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이런 상태와 여러 면에서 약간 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기업 실적 전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같이 실적 전망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도대체 예상치가 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요. 금융기관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항공업종지 일부 발표될 거고 한 3주 정도면 빅테크의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이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 측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어려움. 물론 이익 전망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상치 만들기 쉽지 않다. 그만큼 외부 변수, 특히 정책 변수가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락에도 기본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그나마 상당히 안정적인 것은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심리는 확장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높게 끝났거든요. 공포지수 VIX라는 거죠. 48포인트 정도였는데 오늘 한 52%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장 직후 급등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않지만 아주 선명히 기억하는데 계속 시작하면서 계속 내리고 내리가 다 5, 6일째 계속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급등했다 급락 가운데 다시 오고 오늘은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세로 바뀌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개장 직후 급등락한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S&P 500의 선물이 1% 이상 하락이 됐겠고요. 한때 5% 이상 넘나드는 하락을 보여주는 것도 최근 들어서 자주 있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이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나마도 최근에 보면 S&P 500의 출발이 시작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 보면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과거 대통령보다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1970년 이후 보면 대통령의 취임식 위의 흐름을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성적표는 형편없죠. 다만 오히려 트럼프 자신은 좀 자신 있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대통령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자기 이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 하락과 달러와 약세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기에는 달러가 좀 강세했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동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유로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약간 예외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좀 환율이 상당히 좀 엇갈리게 가고 있죠. 오늘 어제도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달러원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끝났는데 잠시 전에 지금 리얼타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85원, 87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뭔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어제 거고 오늘 이거보다 좀 약간 더 올라가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현상은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주가 약세랑 달러 약세가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25년 만에 이런 추세가 다시 한번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이죠. 계속해서 S&P 500이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지수에 대한 투자,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액티브 투자는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돈인데요. 이런 패시브 투자에 대한 미국의 개인이 됐건 뭐 국내 개인이 마찬가지 간에 그런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가장 큰 건 역시 정책적 변수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특정 국가가 정책을 이렇게 이제부터 코로나가 발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거는 스스로의 정책 맞는 게 아닌데 지금에는 아시다시피 스스로 만들어진 악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이 아니라 그래서 자해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자해적 수류탄을 던졌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던졌다는 얘기를 뭐 여러 명이 하고 있죠. 제레미 시겔 교수도 자해적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댄 아이브스는 최근에 이런 사태를 과거와 같은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 얘기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스의 댄 아이브스가 오늘 발표한 자리에는 지금 같은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상 최악의 대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이 관세 정책으로 해서 미국에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 많이 일어나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그분 얘기를 보면 완전히 틀린 계산법이다. 이런 비판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중국이 보복 관세. 그러니까 미국은 단호합니다. 이제 104%의 이제 관세 부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 중국의 치킨 게임 중에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진행될까 너무나 궁금하고요. 미중 관세 전쟁에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뭐 어쩌면 동맹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여러 댓글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긴장의 최고조라는 면에서 지금 종목별로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 가장 최악의 재앙이라고 하는 건 애플이죠. 무려 나흘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자 혼돈의 애플입니다. 이번 관세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 애플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습니다. 애플은 뭐 어떨까요? 네, 애플은 최근 4일 동안 정확히 21%가 빠졌습니다. 네, 4일 동안 되게 많이 21% 빠지면서 이거는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주식인데 떨어졌다는 것이 되게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시총이 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일부터 미국 시간으로 보면 9일부터 해갖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4%의 세금을 이제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애플은 인도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에서 일부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제품은 이제 남미에서도 일본 좀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관세에서의 피해를 어떤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상당히 애플을 좋아하시거나 애플의 투자자 입장 그리고 애플의 경쟁 이슈로는 황당하죠. 왜냐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요.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팀쿡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관세하더라도 넌 예외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관세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냐 얘기하면서 예외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무조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오늘까지 나타나는 거 보면 104%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 다 갖고 와서 생산하면 되겠거니 얘기하고 있지만 관세가 없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통 $1,500 정도 하는 아이폰 제품이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더라 하더라도 3,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백악관의 대변인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이폰 제조를 미국에 갖고 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강력하게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댄 아이비스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하려 그러면 당장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을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갖고 온다 만든다 그러면 무슨 공장도 지어야 되고 사람도 교육해야 되고 시설비도 갖고 와야 되는데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웬만하면 5, 6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또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이요, PR이 21배 정도에서 수준도 거래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25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면 3개월 후에는 주가 7% 올랐고 6개월 후에는 8%, 9개월에는 14%, 12개월에는 17% 올라갔다면서 목표 주가는 $250라고 재확인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주식시장이 보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목표 주가 이렇게 올라갔고 내려갔다 해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 우려하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제 궁금증이 애플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계속 좀 빠질 것으로 보시나요? 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을 여전히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저가 매수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겠죠. 다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다 그냥 해갖고 뭐 올인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쫓아다니면서 말릴 마음이죠. 애플 보유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흘 동안에 20%가 넘게 빠졌는데 좀 힘내시면서 대응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관세 상승 시 단기적인 매수 종목이라고요. 자, 이건 미주증권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어떠한 변동성 시기에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진 주식을 발표를 했는지요? 네, 증권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럴 때 보면 관세 전쟁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뭐 재료가 있는 걸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험주 같은 거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위산업 주식 같은 거 올라갔고요. 최근에 시장과 그렇게 무관하게 뭐 통신주라든가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장을 끌고 갈 만큼에 되는 엄청난 시장 자체를 끌고 가는 어떤 투자 심리를 돌려놓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공부하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등급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부터 찾고 저가를 찾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세 상승기에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적은 거. 당연히 내수 위주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것들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하드웨어 제품을 만든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하는 것들은 수입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얘기한 것을 한 10종목 정도 여기에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고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드리면 추위 같은 것들로도 여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물이요, 동물 반려견, 반려면용 상품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인데요. 관세가 하더라도 뭐 당연히 아낀다고 해서 안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고 있겠고요. 유나이티드에서 오늘 마침 또 올라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도어데스 이런 것들도 이게 수출을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출 수입한다고 해도 뭐 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보면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딱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카니발도 마찬가지죠. 카니발도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수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루즈 타고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 영향 덜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 스터디 같이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베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자동차가 업계 직격탄, GM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드러나는 제품이 되겠죠. 수출입하면서 가장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앞으로 2개월 동안 관세에도 불구하고 자량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좋을 수 있겠으나 재고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무리 관세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슈퍼 같은 경우 주문하면 보통 2년 걸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미국에서 걱정하지 마. 난 자동차 값을 바로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페라리거든요.
페라리는 벌써 10% 이미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가격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이번에 자동차 값이 얼마가 올라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차를 쉽게 살 수 있겠느냐. 웨드부시는 5,000달러에서 평균 15,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3,500에서 10,000달러. 그리고 IC카라는 곳에서는 6,000에서 16,0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이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중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렌트카 회사가 좋아질 것 같고 또 하나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으시건 간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선 투에도 나왔던데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당연히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